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그 구절인데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어리석게 되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세워질 분과 기원하는 눈물 모양의 영광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예, 원래는 오늘 그 요셉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실론을 지금 이제 설교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실론할 때 이제 요셉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길래,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다음 주에도 많겠지. 라는 그 막연한 기대로, 아, 그러면 이분들이 그 창조론을 안 들었을 테니까 이 정리하는 겸사겸사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오늘은 이제 그 설교 제목이 진화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창조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이제 진행을 해도 될 뻔했는데 계속 들었던 분들이라 어쨌든 좀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들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뭐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화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엔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건데 일단은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자, 1번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 1번 창조 이야기와 진화 이야기 준비 시작. 창조와 진화의 이야기 중 한 이야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이 우리들의 이제 삶의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창조와 진화의 이야기 중에서 둘 중에 어떠한 한 이야기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거대 이야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이 온 우주는 무작위적으로 우연히 발생됐다는 이야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둘 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둘 다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증명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여러 가지 이론과 언어로 이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창조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이 어떤 목적과 뜻에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끝나면 되지만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제 막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론들과 언어들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근데 막상 실제적으로 이 진화의 이야기를 까보면 이 창조론과 똑같이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봤죠.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제가 저번에 올드보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의 정중앙에서 내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의 그 선택권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물음을 찾는 답과 하나는 몰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련다. 이렇게 이제 하는 두 가지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려고 하면 창조의 이야기와 진화의 이야기 중 둘 중에 하나 영역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두 이론은 결국 무엇이냐?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창조의 이야기와 진화의 이야기는 그냥 둘 다 이론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창문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은 뭔가요? 창문은 바깥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 창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냐? 창문 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문 너머에 아름다운 들판이나 경치들, 새와 동물들이 창문 너머에 있는데 그 창문 너머의 세계를 보지 않고 창문 틀만 계속 보면서 창문 틀에 때가 꼈네, 창문 이 틈이 벌어졌네, 창문 틀에 이 색깔이 아름답지 않네,
이러면서 창문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창문 너머의 세계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하버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구 선수들이 이렇게 유니폼을 2개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농구 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이것을 나중에 숫자를 계산해서 알려달라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농구 이 패스를 하잖아요. 이 농구 패스하는 숫자에만 몰입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곰인형 쓴 이 사람이 막 지나가면서 막 그 마이클 잭슨 문워킹도 하고 그 보신 분 계시죠? 그 실험. 그죠? 막 지랄 발광을 하면서 곰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곰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실험자가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세보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한 나머지 곰이 지나가는 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창문인 거고 창문의 역할은 창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론에만 갇혀가지고 창문 틀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문 너머의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조론도 마찬가지고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진화론을 봅시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이론을 완벽하게 틈이 없이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다고 쳐도 이 세상이 여러분을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리 창문을 깨끗하게 닫고 창문을 보수하고 틈이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마감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창문을 아무리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너머의 세계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는 2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창조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이 창조론이라는 창문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진화론이라는 창문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것인지 이 2가지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떠한 창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2개 다 이 노선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창문의 이 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짬뽕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것이죠. 그러면 창조론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진화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어떤 것이 더 아름답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그 작업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2 이론은 창조론과 진화론은 이 2 이론은 자신의 거대 이야기 안에서 살라고 우리를 이제 초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둘 중에 한 이야기를 선택했다면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이제 충실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둘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를 선택하면 하나의 이야기는 자동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선택한다는 건 무엇이냐? 결국 그 거대 이야기 안에서 내가 살겠다. 그 거대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충실히 살겠다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이론이든 창조론의 이야기든 진화론의 이야기든 내가 진화론의 이야기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그 진화론의 세계에 충실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화론에 줄 수 있는 그 이야기에서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화론의 인생이 갔는데 계속 창조론을 기웃거리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노선을 취한다면 진화론에서 줄 수 있는 열매도 먹을 수가 없고 창조론에서 줄 수 있는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을 매번 선택했다면 진화론의 이야기에 푹 빠져 살아야 우리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야기했죠? 그 생존 경쟁과 내 삶은 모르겠으니 내가 내 삶을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니체의 허무주의 노선처럼 그 안에 푹 빠져 살아야 진화론이 주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적자 생존처럼. 그죠?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받을 수 있는 그 진화론이 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그 안에서 푹 빠져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도 가기도 애매하고 창조론도 가기도 애매하고 그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계속 삶을 진행하면 창조론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와의 풍성함과 진화론이 줄 수 있는 그 독특한 매력을 둘 다 상실하고 애매한 채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창조론 선택하든 진화론 선택하든 한 이야기를 버리고 그 이야기 안에 무조건 푹 빠져 살아야 우리들의 삶에 성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창조론이 말하는 이야기 안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진화론이 말하는 세계관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에 살아요. 그런데 마치 나의 인생이 우연과 운명으로 그렇게 점철된 듯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믿고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것도 믿지만 그런데 마치 내 인생에서 누굴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마치 우연히 운 좋게 얻어 걸린 듯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 이야기 안에서 살기로 결정했으면 그에 따라오는 모든 신학적인 전제들 역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그 이야기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신정론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이 땅에는 악이 있느냐에 대한 정말 그 철학적인 질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신데 왜 악이 있을까? 그럼 우리들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영역을 포기해야지만 악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을 신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터무맹랑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창조론의 이야기 안에 살기로 결정했으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모든 신학적인 전제들 역시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신뢰하겠다라고 우리는 다짐을 할 때 그 창조론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의 풍성함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정론 이야기하지만 욥이 사실 신정론의 그 성경이 굉장히 풍성한 게 욥의 이야기가 사실 신정론의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욥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오늘은 진화의 이야기니까 진화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진화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진화론 이야기 안에서 살기로 결정했으면 마찬가지로 진화론이 주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야만 해요. 그 이야기에 충실히 해야만 진화론이 줄 수 있는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화론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생존 경쟁과 우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내 인생의 모토로 정했으면 나는 일단 우연히 발생된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따질 수 없으니까 일단 믿어야 돼요. 이건 내가 우연히 존재한 건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태어난 목적이 없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나란 존재는 운 좋게 정자와 난자의 생물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냥 내가 운 좋게 태어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일단 믿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냐? 뭐 약간 여러분 여담이지만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은 끊임없이 존재에 대해 의미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뭐 개나 원숭이 뭐 이런 사람들이라네. 이런 동물들은 자기들만의 신호체계가 있잖아요. 감정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모성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개, 돼지, 소 이러한 이 동물들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 사유하지 않아요. 그냥 밥다 씻고 그냥 걔네들은 먹을 거 잘 챙겨주고 그냥 뭐 해로운 거 없고 이러면 그냥 좋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인간만은 달라요. 인간은 밤 삼시세끼 먹고 따뜻해 져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끊임없이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탐구를 하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주는 이야기에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죠.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어떠한 존재의 의미를 탐구를 한다라는 그러한 역설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사는가? 이 실존적인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공포스러운 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포스러운 건 의미의 이제 상실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흘러가냐? 내 삶에 나는 의미를 탐구해야 되는데 내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난 태어난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의미를 탐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입증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생존 경쟁이란 무엇인가요? 우월한 DNA가 살아난다. 열등한 DNA는 도태되고 우월한 DNA는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이론이죠. 우리가 인간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태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끊임없이 그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열등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증명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그렇게 의미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열등함을 보면서 내 자신이 우등하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의미를 탐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이 진화론의 이야기를 선택하면 끊임없는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짜릿하겠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항상 사는 겁니다. 이 진화론이 주는 이 이야기인 것이죠. 자,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자, 두 번째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빼고 두 번째로 진화론의 이야기가 사실 가장 매력적인 건 이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으니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내가 창출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태어남의 목적 같은 건 모른다. 그러한 고차원적인 건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인생을 의미 있게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이야기를 그리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사실 진화론의 이야기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예요. 창조론이 줄 수 없는 매력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창조론은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야기 일부 안에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뭔가 불편함을 주지만 진화론의 이야기에서 사실 가장 매력적인 건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태어난 거는 그냥 그런 태어남의 목적 이런 철학적인 거 버려버려. 그냥 어려운 거 다 치워버리고 네 인생은 주인공은 너야. 너는 뭐 태어남의 목적은 모르지만 지금 있잖아. 그러니까 네 인생은 지금부터 네가 만들어서 그려가는 거야.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가장 매력적인 우리 현대인에게 특별히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진화론의 거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인생의 작가가 되어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지만 이렇게 계속 까보면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적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첫 번째로 이 이야기는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종 작가가 된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하지만 결국 그 인생의 최종 결과 역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창조론은 대신 우리들의 이야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로 되기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끝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안정성을 주지만 진화론의 이야기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시작해서
계속 나아가지만 결과적으로 그 인생의 책임을 그 누구도 주지 않고 내 자신이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진화론이 주는 그 좋은 열매도 내가 열심히 해서 먹는 거지만 그 인생을 살면서 쓴 잔 역시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진화론의 이야기를 살려면. 자, 두 번째로 이 진화론의 이야기의 또 막막함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내 맘대로 그릴 만큼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쓰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역시 우리가 통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의 어렸을 때의 꿈은 슈퍼맨이었습니다. 정말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하늘을 막 날고 막 힘도 세가지고 나쁜 사람도 혼내주고 막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내가 그렸던 꿈이죠.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슈퍼맨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일까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 그러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에 조율하며 최대한 근접하게 살 수 있을 뿐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다. 근접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세상과 조율하면서 최대한 근접하게는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100% 나의 이야기를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라이트 형제를 알죠? 그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사실 비행기를 만든 건 불가능한 꿈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애초에 원했던 게 비행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슈퍼맨처럼 실제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그런데 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와 환경을 조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나는 선천적으로 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것을 환경과 자신과 조율하면서 만든 탄생물이 사실 비행기입니다. 애초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자서전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새가 되고 싶어서 여기 새에다가 자기 여기 양팔에다가 털을 막 붙이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막 절벽에 막 이렇게 해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새처럼 막 이렇게 실제 새가 되고 싶어서 새처럼 정말 그 슈퍼맨처럼 막 이렇게 날아가고 싶었는데 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이 비행기가 사실 탄생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의 꿈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꿈의 대행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꿈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꿈의 근접한 대행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린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지만 까보면 터울 좋은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반드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조율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환경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환경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길들이면 정말 우리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대로 살 텐데 이 환경이라는 놈은 정말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리들을 막 이렇게 갖고 노는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조론의 사실 이야기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환경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폭풍에도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창조론의 이야기는 어쨌든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이 진화론이 이제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불쌍한 유튜버가 생겼어요. 이제 어떤 헬창남이 있었어요. 헬창남 아시죠? 이렇게 헬스 미친 요즘에 그 용어던데 헬창남이라고, 그죠? 많이 뜨는 용어입니다. 이 어떤 헬창남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평짜리 헬스장을 차려요. 자신이 그렸던 그림은 뭔가요?
이제 차곡차곡 된 거죠. 이제 내가 이제 100평짜리 헬스장 차렸으니까 이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자신이 원래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개업하자마자 한 달 만에 망합니다. 여러분, 이 망한 그림이 자신이 원했던 그림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렸던 그림에서 자신이 굉장히 잘못 생각한 오점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지라고 했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럭비공처럼 튀는 이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자마자 이제 그는 한 달 만에 헬스문을 닫고 이제 노가다를 이제 하면서 연명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의 이야기에서 인생을 잘 살려면 환경과 끊임없이 조율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결국 끊임없이 수정해서 그렇다가 그 결과물을 보면 결국 내가 살고 싶었던 삶과는 거리감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 꿈을 여러분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의 꿈과 비슷한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여러분 진화론의 첫 번째 전제와 이 두 번째 전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모든 인생의 쓴 잔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생의 쓴 잔을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됩니다. 열심히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 환경이 없으면 열심히 그리면 내가 정말 피카소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물감을 그 캔버스에 이렇게 흐트린 겁니다. 바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은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바람이 절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붓을 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마치는데 진화론의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그릴 수 있다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을 해요. 창조론의 이야기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이야기죠. 창조론은 무조건 너희 인생의 이야기를 내려놔라. 너희 인생에 든 붓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나의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불쾌감을 처음에 주지만 진화론은 그렇잖아요. 야, 너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의 붓은 네가 들어. 마음껏 네가 이 흰색 캔버스에 그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야생마처럼 날뛰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들의 그림이 망가지고, 그리고 절대 진화론은 그 망가진 그림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진화론의 이야기 안에 푹 빠져 살면 우리 인생에 남는 건 허무와 좌절과 세상을 향한 분노인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봤죠? 결국 진화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나 결국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 신 같은 건 믿지 말아라. 신이 밥 먹여주냐? 너 인생에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지혜 있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결국 그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파멸에 이르기고 우리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이 진화론의 이야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화의 이야기를 선택하지 않고 창조의 이야기 안에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진화론도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소수에게만 주어지죠. 생존 경쟁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만, 대기업 회장 아들이나 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그 10명 중에 1명 말고 9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생존 경쟁 속에서 푹 빠져 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더욱더 그 궁핍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화로 인해 덫이 이겁니다. 왜냐? 그 10명 중에 9명은 정말 그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 한 명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될 수 있겠지. 정말 나도 열심히 살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욜로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살지만 사실 이 진화론이 자연 선택이잖아요. 그 사람은 자연 선택을 받은 겁니다. 자연에 의해서. 진화론의 이야기 안에 빠져 살면 그 사람은 자연 이유가 없어. 자연 선택에 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도태돼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저 사람을 바라보며 저렇게 열심히 살면 나도 저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여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반면 창조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삶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 너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설령 비루하고 설령 뭐 가난하게 살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저 너머의 세계, 내가 동경하는 세계,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나에게 설령 어려움이 닥쳤더라도 인내하며 우리는 그렇게 묵묵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너머의 세계가 우리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라긴 다음 주에 우리가 창조론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진화론의 이야기는 허울 좋은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